로보틱스하고 파두 신규 상장 종목 변동성이 심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신규 상장 종목 대응 전략 준비를 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 일단 펀더멘탈이라고 보면 이거는 그냥 그냥 개별주입니다. 개별주. 보면 2022년 매출액이 450억입니다. 영업이익도 아니고. 영업이익은 132억 적자고요. 흑자도 아니고. 올해 예상 매출액이 634억. 영업이익은 122억 적자. 이건 뭐 그냥 개별주 수준인데 국내 1위 협동 로봇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시가총액이 무려 5조 6,900억까지 상승을 했고 코스피 지수 60일입니다. 자, 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느냐?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은 어떤 수익을 실현할까 수익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올렸는지 제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런 의도를 알면 우리가 어떨 때 조심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할까 전략도 세울 수 있죠. 그 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두산 로보틱스 일봉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두산 로보틱스 일봉 차트 보면 상장해서 공모가가 높기 때문에 기관들이 확 수익, 여기가 기관입니다. 기관 파란색이 매도니까 확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했다. 이건 뭐 오케이. 그리고 보면 여기서 또 한 번 기관 매도가 한번 확 나왔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 하락을 하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기관들 다른 의도가 있는지 기관들이 매집하면서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뭐 신규 상장 종목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 하나 꼭 설명드리고 갈게요. 특히 뭐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시가총액 큰 게 아니고 중소형주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자주 발생을 하는데 요때는 꼭 조심을 해야 된다. 그 점 한번 볼게요. 1개월, 3개월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보게 되면 보통 신규 상장이 되면 보호 예수, 즉 매도 제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매도 제한이 걸리는데 이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상장일로부터 2년입니다. 2년 내에 투자받은 애는 너가 상장 알고 투자받았기 때문에 바로 매도 못해. 그래서 보통 1개월, 3개월 매도 제한이 걸리고 많게는 6개월도 걸리는데 이건 기간이 기니까 크게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 제한이 걸릴 때 걸렸다가 해제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관들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한번 확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자주 나옵니다. 자, 이런 현상들 한번 살펴보고 요때 조심해야 된다 알아야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알맥, 코처 테크놀리지, ENLT 최근에 상장됐던 종목들 보면서 살펴볼게요. 알맥입니다. 알맥 차트 이렇게 보면 확 한번 밀린 적 기억나지요? 여기죠. 3개월 때. 딱 상승이 되고 3개월째 확 밀렸죠. 밀린 게 작은 것도 아니죠.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24.17% 하락을 했습니다. 무려 이 봉이 마이너스 24%입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 매수할까 고민을 하다가도 3개월이 되는 시점 보호 예수 풀리는 거는 피하고 매수하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보호 예수 매도 제한을 안다면 피할 수가 있죠. 위험을. 그리고 코처 테크놀리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이 되고 확 올렸는데 이게 1개월 가까이 되면 매도 제한이 풀리니까 조정. 그리고 3개월 되는 시점 또 급락이 나왔죠. 요런 거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피하고 매도 제한이 어느 정도 소화될 때 매수하자. 이건 고려가 가능하지만 안타깝게 매도 제한이 풀리기 직전에 매수를 한다.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주식은 하나 성공해서 수익 내는 것도 좋지만 피해야 될 것들을 또 알아놨다가 고점 피해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AL텍입니다. 이것도 보면 딱 그거죠. 상장 후에 기관들이 수익 실현을 한번 하고 쭉 가서 딱 3개월 되는 시점 지나고 들어올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매도 제한 걸려있는 시점에 풀리게 되면 개별주들은 한번 훅렁 나오고 그리고 소화되고 올라간다든가 돌아서 올라간다든가 이런 게 많으니까 보호예수 풀리는 1개월, 3개월 시점에서는 매수 조심을 하자. 요거 특히 중소형 코스닥에서는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요.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왜 상승을 할까? 그냥 종목이 의도 없이 상승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숨겨진 의도가 있고 그 의도는 누군가가 수익을 위한 의도입니다. 그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 시가총액이 뭐 개별주 수준이지만 현재 61억에서 24% 올리면 50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코스피 지수 50위. 50위 안에서 유지를 하게 되면 15 영업일.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됩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코스피 200 추정 펀드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한 번 상승을 한다. 와 할 수 있죠. 그걸 노리지 않을까. 그거 아니고는 기관들이 계속 매집을 앞에 보여드렸지만 기관들 매집을 하잖아요.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코스피 200 편입 조건도 이 기회에 한번 살피고 갈게요. 코스피 200 편입 조건입니다. 편입 조건 보면 보통 1년에 2번입니다. 6월하고 12월에 시가총액 거래대금 해서 편입이 되는 애들 또는 빠진 애들 발표를 하는데 이걸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걸 보고 하는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있는데 시가총액 50위 안에 15 영업일만 유지가 되면 선물 만기일 1일 때 편입됩니다. 특례가. 이걸 보고 두산 로보틱스가 움직이지 않았나. 그러면 12월 선물 만기일은 지금 끝났기 때문에 15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됐다. 그러면 3월 선물 만기일을 보고 지금 들어 올렸다. 그러면 한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건을 갖추기보다는 그러면 12월 지나고 조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1월 중순이나 2월 들어 올려서 코스피 200 요건 갖추고 그리고 3월에 편입되고 그러면 편입됐다 와 할 때 개인들 매수 들어올 때 떠넘기고 간다. 이 그래프 정도가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기관들이 매집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1봉 차트 한번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 1봉 차트입니다. 밑에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늘 있죠. 보면 기관들이 매수하고 개인들이 매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여기가 20일 이동평균선하고 이격도 벌어졌고 그래서 12월 만기일이 안 되면 3월 만기일이니까 늘 주식은 그래요. 여러분 욕심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욕심 안 내고 안전한 곳에서 매수해서 크게 수익 내는 게 많으니까 정석으로 매수하고 추격 매수하고 이런 건 욕심입니다. 욕심. 펀더멘탈이 받치지 않는 종목은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설령 이 정도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1월 중순이나 2월 정도에 들어 올려서 코스피 뭐 3월 만기일에 편입한다. 이것도 가정이잖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가정을 가지고 혹시라도 12월은 안 됐으니까 12월 1월 조정을 받고 20일 이동평균선 이하로 밀렸다. 그러면 3월 편입을 보고 비중 적게 펀더멘탈이 워낙 안 좋으니까 비중 적게 매수해서 혹 상승해서 혹시라도 편입된다 뉴스 나올 때 빠져나온다.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대신 매수하려면 21일 이동평균선보다 낮게 밀렸을 때 이런 전략 그것도 비중 적게 이 정도는 고려가 가능하다. 물론 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두산 로보틱스가 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매집하는 이유가 이것 빼고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는 관점을 설명을 드렸는 거고요. 그러면 파도 한번 볼게요. 파도는 정말 뭐 말도 안 됩니다. 파도는.
파도 지금 보면 이건 두산 로보틱스는 개별주 수준이면 이건 잡주 수준입니다. 잡주. 그것도 뭐 앞에 멍멍이 붙여서 멍멍이 잡주 수준이고요. 보면 2021년 매출액이 52억짜리입니다. 52억. 2022년에 매출액이 564억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크게 늘어났으니까 2023년도 한 1200억 크게 늘어난다. 성장이 진짜 팍팍 성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 좋다. 공모가 높게 해서 상장이 된 겁니다. 한 번 높게 됐고 높게 될 거라고 가정하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3분기 매출액이 3억입니다. 3억. 뭐 국밥집 매출액도 안 된다 난리 났죠. 적자가 계속 나오고 이 가정이 빗나갔죠. 말도 안 되게 뭐 검증도 안 하고 시가총액 크게 올려준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 기업이 회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신뢰를 잃어버린 기업은 미련을 버려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안타까운 점이 또 있습니다. 자, 파도 1번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안타까운 점이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이걸 개인들이 다 매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밑에가 개인 빨간색은 매수니까 정말 안타깝죠. 그러면 기관들은 왜 매도를 했을까? 특히 파도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 편입 요건까지 갖췄는데 왜 매도를 했을까? 보통 요건이 갖추면 펀드 자금이나 들어오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처럼 기관이 매수하는 게 정석인데 매도를 했습니다. 이건 혹시라도 기관들이 뭔 알고 있을지 않을까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은 아니지만 그런 의심이 드는 뉴스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파도 어닝 쇼크, 금감원 파도 주간사 점검하고 있다. 점검해야죠. 말도 안 되게 상장시켜줬고 그것도 기업가치 1조 원까지 올렸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뉴스 중에 나오는 것들 좀 뭐 정말 이제 6월 달에 파도를 정권 신고서를 였는 겁니다. 6월 달에. 정권 신고서 였고 뻥튀기해서 상장을 했는데 올해 매출액이 1200억으로 1202억으로 정권 신고서를 였는데 중요한 것은 2분기 4월에서 6월 2분기 매출액이 5,900억이란다는 겁니다. 3분기 때 뭐 3억인가 4억인가 나왔고 말도 안 되는 매출액이 미리 나왔다는 겁니다. 나왔는데도 이걸 믿고 상장사가 뻥튀기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2분기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에 기관들이 알고 앞에 매도를 했는 게 아닐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정권 신고서를 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 요건에 따라서 지금 파도를 코스닥 150 요건은 갖췄지만 여기에 편입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만약에 편입이 안 되면 주가는 한 차례 더 파도 같은 경우는 출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특히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고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다. 안타까운 거지요. 설령 올라가더라도 이건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앞에 실적이 말도 안 되고 유수의 일에 떠들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느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뭘 느껴야 됩니까?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느껴야 됩니다. 이거 느끼셔야 하고 이때 조심해야 된다. 뭐냐? 신규 상장 종목은 실적 발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걸 느껴야 됩니다. 자, 실적 발표 시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규 상장 종목은 목적이 뭡니까? 돈입니다. 주식은 돈의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공모가 높게 받아서 투자금 크게 받는 게 신규 상장 종목 대부분 이렇게 하려는 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려니까 상장 전에 매출액 영업이익 파도처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상장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앞에 무리해서
공모가 높이고 시가총액 높이려고 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장 후의 실적은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은 실적 발표 시점에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실적 발표는 일반 기업은 분기, 반기 보고서 45일 안에 발표고 사업 보고서 90일입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 후 2년은 예외 기간을 줘서 분기, 반기는 60일 안에 발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45일 시점에 발표하는 애들도 있고 60일까지 끌었다 발표하는 시점이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요 근처 실적 발표 요 근처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고요. 사업 보고서는 똑같습니다. 90일 안에 발표를 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신규 상장 종목 언제 조심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 풀릴 때 1월, 3월 상장 시점에서 1월, 3월 시점에서 횡보하고 있으면 뭐 특히 하락 횡보하고 있으면 더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적 발표, 즉 뭐 가령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뭐 1월, 2월, 3월이 끝나면 보통 45일 안에 실적 발표니까 요때 조심. 신규 상장은 예외로 60일이니까 60일까지 발표니까 요 근처에서 조심. 실적 발표 시점에서는 조심을 하자. 폭탄은 피하고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런 것들만 피하더라도 주식에 뭐 신규 상장 관심을 가질 때 매수 타이밍 잡을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신규 상장 종목 전략 설명을 드렸고,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셔야 저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계속 설명드리고 함께 부자로 가보도록 하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하나만 달아줘도 제가 힘이 뿡뿡 나니까요. 댓글 감사하고 좋아요 추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